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최낙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 관광 정책의 평가 이제 정책 그 과정 중에서 의제 형성,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리고 집행 후에 이제 정책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책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정책은 이제 공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정책 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또 모든 그 결과물, 아웃풋, 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 사업,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 정책 이런 거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됩니다. 평가가 왜 중요한지는 아마 모두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요. 평가를 해서 제대로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결과 이전에 과정 중에서도 집행 과정 중에서도 여러 번 평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때 다시 수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피드백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런 그 변화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을 해버리면 분명히 결과에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평가, 수시평가 이런 평가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평가는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다. 비판적이라고 꼭 보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좋으면은 평가가 좋으면 좋은 정책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판도 하고 또 그것들을 다시 이제 수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정책 또는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이 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일정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질적 평가나 양적 평가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책 평가다. 이거는 이제 사후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 평가라고도 하는데 총괄 평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끝난 시점이 되겠죠. 끝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질적, 양적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만 정책 평가는 아니고요. 중간에 하는 수시로 하는 평가도 평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평가 개념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 왔냐 이걸 보면 시대별로 평가의 그 동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이 되겠죠. 변화하는 그런 요인들과 범위를 고려해서 그 평가 개념이 단계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능률성을 높이는 그런 평가. 이게 가장 처음에 이제 중요했던 그런 평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리적인 예산 운영.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은 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나눴을 때, 가장 좋은 정책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가장 좋은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떤 게 좋으냐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정책, 실현 가능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그런 자원의 한도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최적의 옵티말한 정책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예산 확보 문제나 또는 많이 들어가서 하는 정책은 자칫하면 낭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아니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효율적인 행정관리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efficiency라는 말이죠. 뭐냐면 인풋분의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투입을 통해서 많은 아웃풋, 결과를, 산출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노력이나 또는 적은 비용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는 이제 모든 그 정책은 물론 공공 부분에서 담당하는 거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공영화를 해버리면 정부가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그런 입김이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민간에게 다 이렇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게 이양을 하게 되면 이 민영화를 통해서 서로 그 민간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요즘은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정보화에 훨씬 앞서는 그런 경영 기법들,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가 개념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책 평가는 주로 이제 정부의 능률적인 정책 집행. 정부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돈 많이 쓴다고 해서 정부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손해 보면 또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이런 그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정부도 또는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이제는 그 기업가 정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을 해 나가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정책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효율적, 효과적 예산을 위한 차원에서, 또 오늘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생산성 측면, 그 다음에 정부 활동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의 경쟁 상대는 없죠, 사실. 독점이기 때문에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서는 정부도 이제는 망합니다. 자칫하면. 예, 망할 수도 있고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적자에 허덕이다 보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쟁력. 그럼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내부 경쟁을 시켜야 되겠죠. 내부 경쟁. 같은 부서끼리도 경쟁을 시키고, 예, 팀끼리 경쟁을 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정부 기구가 개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책평가의 기원을 보면 정책평가는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 70년, 80년 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책평가가 이제 왜 중요하지 않았고 이렇게 늦었냐 하는 이유는 앞에 정책 집행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책 결정만 잘 이루어지면 그냥 그대로 결정된 대로 집행만 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잘 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그렇게 과거에는 산업사회에는 그게 또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상당히 더디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정보화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의 각종 변화, 또 많은 변화 요소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것들을 반영하고 또 수정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60년대 중반경에 존슨 대통령,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그가 주장한 게 The Great Society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회, 미국을 아주 위대한 사회로 건설하겠다는 그 사회 정책적 사업을 많이 이제 개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죠. LBJ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은 용광로 같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갈등 문제,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60년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미국의 지금 흑인 폭동 시위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르다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흑인들이 시위하고 폭동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시위를 방지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려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측근인 국방부 장관인 에스퍼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또 반기를 들고 측근들까지도 이렇게 또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금 미국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인종 간의 그 차별이 더욱더 심했겠죠. 6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고요. 이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인종에서 하류층들, 하류계층, 흑인이나 또는 뭐 동양계나 히스패닉이나 뭐 이런 그 소수 인종들의 그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보장해주고 또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만들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그 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양당 체제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고 민주당은 좀 진보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출신의 존슨 대통령이 이러한 그 인종차별을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또 정책과 사업들을 많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거를 또 반대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의 때 시작했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그 정책이 지금도 이제 가장 미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국립 무료 유아원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흑백 간의 갈등이 심했고 또 미국의 뉴욕 같은 데 슬럼가에는 이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빈민가, 세계적인 빈민가죠. 그런데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죠. 돈이 없어서. 그리고 뭐 유아원이고 유치원이고 이런 데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못 다녀서 주로 이제 어떤 범죄나 이런 데 쪽에 이제 많이 빠지게 되고 연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슨 대통령은 이러한 그 차별에 의해서 사회범죄가 발생이 되고 인종 간의 갈등이 많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어린 아이들을 그 유아원에 이제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흑인 아이들은 그런 것도 전혀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그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흑인과 백인 간의 학교 자체도 서로 같은 학교에는 못 다녔지만 이제 같은 학교로 다니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아이들 간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들이 이제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범죄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존슨 대통령 생각에는 이제 이 흑인 아이들을 빈민가 그러한 아이들을 유아원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좀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그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늦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뭘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얼른 그냥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이고, 100년이고, 몇백 년이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 결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슨이 대통령을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이 사업을 민주당이 시작을 했는데, 닉슨은 공화당 출신입니다. 과연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자기들이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괜히 예산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냥 뭐 그만두기에는 그렇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효과 평가를 합니다. 정책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시작한 지 뭐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어린이 유아원에 다녀서 끝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기껏 해야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한테 무슨 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겠습니까? 아직도 큰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 사업을 그냥 하지 말자.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우리 당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시작한 건데 돈 들여서 괜히 이런 거 할 필요 있냐? 그러면서 사업을 접어버리죠. 네,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뭐다 해서 연루돼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다시 또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기 시작을 해요. 검토를 해보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세월이 한 뭐 10년,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흑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뭐 사회에 진출하고, 뭐 이런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평가를 해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따서, 뭐 영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미국의 그 하나의 그 성공적인 정책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목적입니다. 정책평가는 그 목적이 뭐냐?
사업 관리자에게 사업의 질이나 효과성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 책임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 정책은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많이 정책을 뭐 개발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만약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도 김정삼 정부에서 나타났던 경제정책이 실패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경제장관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장관들, 심지어 대통령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정책만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어찌됐든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예산과 여러 가지 낭비만 초래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걸죠. 정책 실명제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뭐 잘못됐으면 범죄자 또는 재판을 해서 감옥에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는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자들이 정부 사업이나 행정관리 도구인 정부 사업의 운명에 관한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관리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 문제나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부 사업 또는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 획득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면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그 하나의 그 정책을 평가해 봄으로써 다른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서 더 효과를 높이는,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피드백,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획득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정책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 평가의 유형에는 평가자 소속에 의한 분류와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가자 소속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 평가, inside evaluation은 뭐냐면 자체 평가를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나 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외부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들에게 평가를 맡기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내부 평가에 비해서는. 평가 대상에 따라서는 이제 과정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평가 또는 수시평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정책 집행이 끝난 후에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계획이나 절차 또는 투입 자원, 그다음 집행 활동
이런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을 하고 해결하고 바람직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그런 평가. 이게 이제 과정평가 또는 형성평가 또는 진행평가라고도 합니다. 수시평가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이런 평가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총괄평가가 있는데요. 서마티브 에밸루에이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죠. 끝난 다음에 모든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평가죠. 종합평가라고도 하는데, 효과성 평가도 하고 정책 영향 평가도 하고, 또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과연 그 계획된 대로,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발생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그런 평가. 이게 총괄평가입니다. 종합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정책평가의 절차와 기준을 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절차 및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정책평가의 이제 표준 절차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제 형성과 협상입니다. 정책평가에 이제 어떻게 그 평가를 형성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거 이제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의 구조화와 설계, 평가에 대한 구조나 그 평가 설계를 디자인을 하죠. 어떻게, 어떤 부분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책과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겠죠. 물론 그 당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결과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이것들을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효과성 분석, 뭐 효율성 분석, 뭐 예산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세 가지: 정확성, 객관성, 연속성입니다. 첫 번째 정확성은, 정책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뭐 누구 봐주고 안 봐주고 빼주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관련된 평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성이에요. 정책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성.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정책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부 평가,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평가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 계속성입니다. 정책평가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에는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도 한 번만 정책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시계열 분석을 합니다. 타임 시리즈 분석. 이거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에는 뭐 별로 효과가 없다가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책평가의 기준인데요.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대응성, responsiveness, 적절성, appropriateness, 그 다음에 충분성, adequacy,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효과성은 얼마나 정책 목표와 가까운가, 얼마나 정책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했느냐, 그 노력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효율성은 얼마나 그러니까 투입분의 산출이죠. 비용이나 관련해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투입이 됐는데 얼마나 산출이 나타나느냐, 이게 효율성. 형평성은 그 정책의 비용이나 편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집단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되었느냐, 형평성.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특수한 계층은 이익을 보고 뭐 다른 사람도 소외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많이 공평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게 뭐 잘 살들 못 살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에게 다 이게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겠죠. 대응성. 정책 성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요청에 적절하게 시간에 맞게,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잘 시에 반응이 나타났는가, 제대로 대응이 됐는가, 대응성. 적절성, 정책 목표가 바람직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적절성, 충분성,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잘 됐는가, 가치 있는 성과가 달성이 됐는가, 문제 해결이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측정하는 기준이 충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평가의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정책평가의 핵심은 바로 causal relation, causality,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자,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선행 요인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죠.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책평가 연구는 원인을 우리는 이제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하죠. 따라서 원인으로서 정책 또는 사업이 결과물인 결과, 종속변수로서의 정책 효과에 그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거를 영향평가를 잘 해야 된다는, 그 효과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제공이 됐는데 결과가 없다거나, 원인을 제공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겠죠. 관리가 아니면 제대로 안 됐든지. 네. 자, 이러한 인과관계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필요 충분 조건. 모두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성입니다. 결과와 원인 중에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원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원인이 먼저 주어지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시간성. 두 번째, 공변성.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같이 변화돼야 돼요. 동시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원인이 먼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지만 두 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원인은 제공이 됐는데 결과가 없거나 결과는 나타나는데 원인 제공이 안 됐거나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진실성 또는 비허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독립변수 원인과 종속변수 결과와 간에 중간에 다른 변수들이 끼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대가 굉장히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데 이것들을 다 통제해서 원인과 결과 간의 두 개의 관계만을 밝혀내야 돼요. 이게 인과관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그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자,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병들고 또 혼란스럽고 또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병들어 버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이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젠다, 의제를 먼저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제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집행을 합니다. 정책이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고요. 그 집행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제대로 평가해서 다시 관련된 정책이나 다른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그런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평가도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바이.